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퀀텀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퀀텀을 적용할 때 이제 일반적인 대칭키 암호랑 다르게 특정 무게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에러 프리라 해서 그 부분 고려하는 좀 더 개선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드 기반 암호 분석의 그루버 알고리즘을 활용할 때는 저희가 하던 대칭키 암호 분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칭키 암호 경우에 이제 n비트 키를 사용할 때 가능한 경우의 수가 2의 n승이고 그루버 적용하면은 루트로 떨어집니다. 코드 기반 암호는 n비트 벡터를 키값으로 사용할 때 특정 무게 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실제 그 경우의 수가 2의 n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루버를 적용해도 비효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성능 향상을 보여주지 않는다가 제일 처음 연구 결론이었고, 이제 번스타인 요 그루버 vs 메갤리스 논문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그루버 알고리즘이 완벽히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복잡도는 이제 딱 그루버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을 때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서도 프렌치케 번스타인 거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이 논문에는 없고 다른 논문에 있는 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나 보면은 이 번스타인 논문에서 되게 짧게 나오고 이렇게 상세한 부분은 없는데 핵심은 이제 그루브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이 무게 조건을 고려하면서 인풋을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밍 무게만큼의 비트를 1로 설정을 하는 식으로 회로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QIST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4비트 벡터에 그루버 서치를 적용을 할 때 그냥 모두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해서 신드롬 값을 찾고 신드롬 값을 만족할 때 이제 그 벡터의 해밍 웨이트를 고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복 횟수도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요 웨이트 체크도 보시면은 대부분 요 QIST에서 웨이트 체크의 양자 저원이 다 쓰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클래식 메갤리스 파라미터 중에 제일 작은 코파코드 행렬의 그 벡터 웨이트를 한번 체크할 때 드는 비용인데 요게 이제 반복 횟수만큼 든다고 하면 엄청난 자원이 이 웨이트 체크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사이즈의 코파코드의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큐빗 말고 아래에 이제 웨이트 체크할 때만 추가 큐빗이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여러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능 개선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개선이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되게 미미한 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의 복잡도가 줄어들었어도 퀀텀을 적용해서 절반으로 줄여도 이 알고리즘마다 퀀텀을 적용했을 때 드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프렌지 거는 웨이트 체크가 한 번인데 리브리켈은 클래시컬한 거에서는 좀 복잡도가 줄어도 웨이트 체크가 두 번이어서 퀀텀이 있을 때 자원 측면에서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번스타인 논문에서도 나오는데 프렌지께 스턴보다 요 클래시컬한 건 낮은데 퀀텀으로 넘어왔을 때 스턴이 더 효율적이진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면은 특정 무게 조건을 고려하는 그루브 알고리즘은 어떻게 설계하나 보면은 인풋 세팅 과정에서 이 벡터의 특정 해밍 웨이트를 고려하는 축적 상태의 벡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4비트 벡터에 이러한 이그젬플 회로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4비트 벡터에는 중첩 상태를 만들지 않고 밑에 이제 플립 큐비트들을 중첩 상태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제 해밍 웨이트가 2면은 요 벡터의 두 개의 X 게이트로 해밍 웨이트를 만족시켜주고 아래 플립 큐비트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 컨트롤드 수압이 발생을 해서 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요 수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저희가 이제 4비트 벡터에서 해밍 웨이트가 2인 경우의 수 요거를 전부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만 1이다 하면은 뭐 10101 벡터가 여기 나오고 전부 다 0이면 뭐 1100 얘네 둘이 1이면은 뭐 이제 0011 이런 식으로 모든 중첩 상태를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이제 그냥 하다마드 게이트를 했을 땐 2의 4승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의 수가 저희가 원하는 그 해밍 웨이트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만 나와서 이제 반복 횟수가 줍니다. 그래서 더 빠른 그루버 알고리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해밍 웨이트는 2로 세팅을 하면은 두 개의 벡터의 X 게이트로 1을 만들어주고 4개의 플립 큐비트를 선언해서 걔를 하다마드 게이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 요 플립 게이트 상태에 따라서 컨트롤드 수압을 적용해서 이 보시는 회로를 여기 빨간 거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샘플로 이제 타겟 벡터가 0010으로 만드는 저 벡터를 찾는 오라클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세팅에서 해밍 웨이트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10일 때 이제 전부 다 X 게이트로 인해서 1로 바뀌게 되고 그때의 요 벡터 값의 위상을 반전시킵니다. 부호를. 그러면 이제 요 타겟 벡터를 0010으로 만드는 요 벡터 리스트는 사실 1000이랑 0100 이러한 신한 연산이 있을 때 1000, 0100, 그리고 0011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앞서서 해밍 웨이트를 고려하고 찾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솔루션인 0011만 나오는 오라클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인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고려를 하면은 이제 이 중첩 상태의 4비트 벡터를 결정하는 거는 이 벡터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플립 큐비트들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이 중첩 상태로 있는 플립 큐비트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오퍼레이터가 여기 플립 큐비트들에 적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찾는 솔루션은 이제 0011입니다. 그러면 해밍웨이트가 맞고 요 해당 타겟 벡터도 만드는 이러한 벡터가 나와야 되고 서치 횟수도 원래 4큐빗을 하면은 반복 횟수가 3번이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한 번만 해도 높은 확률로 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은 이 코드인데 이걸 돌리게 되면은 계속 이제 벡터가 0011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플립에 따라서 이 벡터가 설정되는 건데 이 플립에 따라서 설정되는 부분을 생략을 해두면은 원본 벡터는 보시면은 1100이기 때문에 계속 1100이 나오는데 이 플립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0011이 나오는 플립은 이 두 개가 1이면은 무조건 0011이 나옵니다. 그 두 개가 1인 순간 뒤에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도 뭐 계속 앞부분이 11로 세팅되는 플립이 나옵니다. 뒷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립을 고려해서 마지막에 매저하기 전에 컨트롤드 수압을 한 다음 매저를 하면은 벡터가 계속 저희가 찾는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인풋 세팅을 할 때 이제 해밍 웨이트에 따라서 이 플립
큐빗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보시면은 해밍웨이트가 2인 경우에 저 맨 뒤에 있는 플립 큐빗 연산을 무시해도 요 세 개만 있어도 요 모든 값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적화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맨 뒷부분에 대한 플립 큐비트를 작동을 하지 않아도 앞서 봤던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솔루션이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사이즈인 이제 6 곱하기 8의 곱합 코드에 대해서 QIST를 수행해 보면은 이제 8비트 벡터를 대상으로 글루브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풋 세팅 회로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트는 2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큐빗을 X게이트로 해밍웨이트를 맞춰주고 수행을 하면은 이 부분은 그냥 코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밍웨이트를 맞춰주고 그 플립 큐비트들을 선언하고 전부 다 하다마드 게이트를 해둔 다음에 이제 앞서 보는 요 컨트롤드 스왑 게이트를 수행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으로 무시해도 저희가 찾는 그 해밍웨이트를 만족하는 모든 벡터를 구성할 수 있어서 이 두 개를 빼고 원래 12개, 4개, 4개, 4개에서 12개가 나와야 되는데 10개만으로 이렇게 최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더 줄일 수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은 확실히 줄여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게 조건을 고려를 하는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원래 했었던 그 신드롬 계산식을 가져와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신드롬 값을 만들 때 해밍웨이트가 2인 솔루션 벡터는 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라클을 설계하고 앞서 했던 것처럼 플립에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을 높인 다음에 그 플립을 기반으로 매트릭스에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찾는 솔루션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가 찾는 솔루션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보면은 이 시뮬레이션 얘는 큐빗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려서 답이 나오면 편집해서 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두 번의 반복만으로 저희가 찾는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에서는 요 무게 조건을 고려 안 하면은 뭐 이렇게 웨이트 체크하는 큐비트도 나오고 반복 횟수가 이제 7번입니다. 8비트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루버를 적용해서 반복 횟수가 7번인데 얘는 이제 두 번만에 높은 확률로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그 본문에서 이걸 게싱 페이스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게 조건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에도 글로브 알고리즘을 이제 제대로 적용해서 복잡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벡터에서 해밍웨이트 저 무게에 따라서 저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져서 그 플립스 부분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웨이트를 체크할 때 드는 자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플립스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한 게 그 번스타인 논문에서 앞에서 살짝 무게 조건 고려하면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을 한다. 그리고 수식 조금이랑 그 조금이랑 해서 설명이 나온 다음에 복잡도가 이렇게 줍니다. 고 좀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서 다른 자료들 보면서 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에 퀀텀 어떻게 완벽히 적용되는지는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서 복잡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플립스 부분 최적화가 지금 그냥 임의로 했는데 무게 조건마다 플립스 최적화가
부분을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공식이랑 좀 상세화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